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겐지스 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빨래 전문점 도비가트죠. 이곳에는 5,000명이 넘는 빨래꾼들이 하루 평균 10만 벌을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벌. 10만 번. 이게 빨면 끝입니까? 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도 주부들 사이에서 이제 빨래 걱정은 안녕 외치게 만든 빨래 혁명이 일어났으니 바로 빨래 건조대. 아니, 다른 나라엔 저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파는 양쪽으로 벌린 다음에 날개를 펴 올리는 여기다 이제 탁 치고 탁 쳐 올려서 고정을 시키는. 진짜 어느 집에나 다 있을걸요? बार में एक ही जगह पर सुखा सकती हैं। 2010년 인도 홈쇼핑에서 한국 빨래 건조대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개월 분량의 빨래 건조대 1,100대가 모두 완판. आपके बच्चे भी खुश और पूरा परिवार डेफिनेटली खुश। 이 역사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빨래 건조대, 스팀 청소기 등을 판매하는 국내 생활용품 H사. 그러나 중국제 저가가 마구 치고 들어오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되자 H사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결정한 게 바로 해외 진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회의 땅 인도였던 것이죠.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여름이 에브리데이 비. 하지만 빨래는 해야 되고 또 말려야 하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에서 세탁기가 있는 가정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재빠르게 캐치한 H사는 인도의 날씨부터 패션까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 사리는 화려한 보석에 장신구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가 무려 4-5kg에 육박. 여기에 빨래를 하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무게는 그 이상. 그래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새롭게 건조대의 지지대와 접지부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쓰는 건조대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많은데요. 인도 몬순기 때 제품이 녹이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지화를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많이 분석한 했네.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 잘하셨네. 그렇죠. 세상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빨래 건조대로 코리아 매직을 경험한 인도 주부들은요. में आ जाते हैं। 이제 냄새나는 꿉꿉한 옷을 안 입어도 된다니. 비가 오면 빨래 걱정뿐이었는데 이제 빨래 걱정 끝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8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반한 한국 과일. 태국인들이 한국만 다녀가면 공항에서 보물처럼 애지중지 손에 꼭 쥐고 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한라봉, 라봉, 복숭아, 복숭아. 뭐 아는 거 다 나오겠네요, 이러다가. 네? 복숭아일 것 같지? 사실 뭐 태국이 정말 과일 천국인데 네, 망고도 뭐를 있고. 한국에서 사가나 싶으시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 딸기뼈가 다 있어. 지난 2월에 열린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박보영 닮은 꼴로 유명했던 일본의 컬링 선수 후지사와 사츠키가 한국 딸기를 한 입 가득 맛있게 먹는 사진. 이거 화제가 된 거 아시죠? 네. 한류 과일로 국위 선양 중인 딸기는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는 아주 인기 과일입니다. 모르셨죠? 와, 전에 딸기가 없나? 있는데 다른 거죠. 아, 덜 단가 보다. 아, 이게 다릅니다. 어. 그런데요. 특히 태국에서 그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 2006년부터 태국에 수출된 한국 경남 진주산 딸기는 태국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태국 딸기보다 무려 1.5배나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딸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매향 품종의 딸기는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에 특유의 새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당도도 태국 딸기보다 더 높은 11에서 12브릭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태국 국민 사이에서 한국 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15년에 태국 국영방송 M콧에선 한국 딸기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방송까지 내보냈는데요. 한국 딸기 스타일. 직접 기자와 방송팀이 경남 진주의 딸기 농장과 직판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고요. 대박. 내가 먹어본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런 멘트를 하면서 태국 그리고 육신내 고향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진짜 태국 방송이네. 자막 봐요. 태국에서 한국 딸기가 이렇게 인기인지 몰랐네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7위 공개입니다. 영화 굿윌 헌팅, 또 진주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렉, 그리고 영화 울버린의 휴 잭맨. 제2의 고향이 한국인 분이죠. 너무 그렇죠. 유명하신 한국 사람이 분이죠. 뭐 네. 엄청나는 분인데요. 자, 이들과 또 이들의 2세가 반한 한국 스낵이 있습니다. 바로 김예. 이제 유명한 얘기죠, 저거. 이 자, 이들의 김 사랑이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한국의 김은 반찬이 아닌 스낵 그 자체입니다. 자, LA와 뉴욕 일대 초중고등학교에선 런치 스낵으로 김이 납품되기도 하고요. 납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할인 매장에 가면 데리야끼 맛, 아몬드 맛, 뭐 고추냉이 맛, 한국산 김으로 만든 김 스낵이 10가지 이상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냥 맞아요. 구워서 오히려. 밥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싸 먹든지. 우리는 반찬으로 먹는데 네. 저기는 이제 소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스낵으로 소비되죠. 근데 이제 김이 입에 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구되고 막 입천장에 붙으면 이 손가락으로 빼야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을 블랙페이퍼라고 부르며 아니 검은 종이를 왜 먹니?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삭하고 또 먹을수록 고소하고 거기에 또 짭조름한 맛까지 중독성이 정말 있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I love it. 자, 그리고 미국 인기 건강 쇼 프로 닥터 오지 쇼의 진행자이자 심장 전문의 메멧 오즈 박사가 본인의 쇼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은 철분 함유량이 높은 김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식품으로 완전히 인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7년엔 6천만 달러, 오 마이 갓. 671억 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김 수출액이 2010년에는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무려 5억 달러, 약 5,600억 원을 딱 기록하면서 지금은 무려 109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선 이 김을 두고 식품계의 반도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네. 저기 김부각까지 퍼지면 난리 나겠다. 여기다가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부각에 맛들여봐. 맥주 플러스 김부각은 또 그렇지. 맥주 치맥의 많이 다음 타자죠 거의. 그렇죠.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2015년 호주의 한 남성 잡지에서요. 애주가들 사이에서 숙취 해소용 이템으로 떠오른 한국의 한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뭐지? 자, 그러면서 이 음료가 정말로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는지 모 연구실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자, 이 뱃속에 알코올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빠르게 돕는 효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숙취 해소 인정 발표가 땅땅. 자, 이 기특한 한국 음료의 정체는 Do you know IDH? IDH. 저 IDH 글자를요 잘 보시면 배 같아요. 아 맞네. 바로 명불허전 배음료입니다. 자, 이 음료는요 2000년대부터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되면서 연간 30에서 40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효자 상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배음료가 원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외국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이 숙취 해소 기능이 있다는 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또 호주 잡지에서 숙취 효능이 딱 소개되고 난 뒤에는 술자리 또 필수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국위선양 음료가 또 있습니다. 풀려라 비로! 아시겠어요? 바꿔스. 바꿔스. 자, 우리 지친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자연강장제 바카스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데 한국인의 피로만 바꿔줄 줄 알았더니 바꿔스가 캄보디아에서 1인당 소비량이 무려 우리나라의 약 3배다. 진짜. 오 마이 갓. 자,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만 2억 병이 수출됐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국민 음료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이건 진짜 몰랐다. 자, 2009년 캄보디아의 첫 땅을 밟은 이 바커스는요. 처음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생소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D 제약회사에서 마침 산업화에 접어든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파악해 자, 우리나라에도 이 컨셉이었죠. 피로 해소를 강조하며 광고를 해 제품 인지도를 팍 올렸고요.
아침 일어났는데 피곤하죠, 피곤해. 열심히 일한 당시. 졸려. 네, 운전도 너무 졸려. 힘든 거죠. 네. 인상 팍팍 쓰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 광고 같다, 야. 아우 막 넥타이 하고 인상 쓰다가 먹었어. 예스. 예스. 상도 받은 거. 받았어. 아, 마지막에 보셨죠? 네네. 일 잘 돼. 상을 그리고 받았어. 상 받고. 캄보디아에서 2011년부터 이 바커스가 세계 에너지 음료 1위인 빨간소를 제치고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다. 빨간불. 네, 어머, 빨간소. 빨간. 놀랍다, 놀라워. 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성과를 내는데 이게 시간이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 한국 먹거리하고 세계인 76억 명을 모두 책임지는 그날까지 힘내라. 힘!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5위 공연. 미국 식탁에 분 한식 바람.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에 이어 이 한류 열풍을 이어갈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미국의 C 뉴스 전문 채널에서 보도한 차세대 한류 열풍의 주인공, 바로 한식입니다. 오. 물론 한국 하면 김치, 불고기 등 대표되는 음식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그 한식 열풍에 불을 지핀 게 있었으니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세계 시장에 뛰어든 B 한식 브랜드입니다. 자, 먼저 중국과 미국의 한식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해서요. 비빔밥을 주문하면 일단 기본 밥 위에 원하는 고기 토핑과 채소를 직접 고르게 했고요. 또 입맛에 따라서 고추장, 또 간장 소스까지 선택해서 골라 먹는 재미. 와. 그리고 또 입맛에 딱 맞는 비빔밥으로 외국인들의 미각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큰 인기를 끈 게 무엇이냐? 만두지. 바로 만두. 사실 만두 하면은 딤섬, 뭐 교자 이렇게 중국이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6년 25년 동안 미국의 만두 시장을 독식해온 중국 L 브랜드 만두를 사뿐히 제치고 1위에 오른 게 바로 B 한식 브랜드의 만두라고 합니다. 만두 맛있어. 박수 한번 쳐야 정말 돼요. 놀랍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저 만두 맛있는 거 다 알아요. 네. 자, 1위 왕조에 오르기까지 부단한 개발과 또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건강식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서 만두 피는 얇지만 신선한 채소가 꽉 찬 만두소를 강조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만두소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 부추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부추보다는 보다는 자, 미국인들이 친근하게 여긴다는 실란토를, 이 고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만두 시장 점유율을 12% 넘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77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4위 공개하겠습니다. 중화권 사로잡은 한국의 모모모.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에서 전 기자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젠빙. 중화권에서 간편한 국민 아침 식사 또 간식 메뉴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길거리 음식이 젠빙을 제치고 중화권을 확 휩쓸고 있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바로 토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 미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인기야? 특히 대만에서 이 한국 토스트의 인기가 폭발적인데 저도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2016년 대만에 첫 상륙한 한국의 토스트 업체 아이토스트는요. 대만의 유명 S백화점에서 정식 오픈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긴 줄이 1열로도 모자라서 2층부터 1층까지 2열, 3열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토스트 먹으려고 선 줄이에요? 저게 토스트 줄이에요, 저게.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아이토스트 1호점이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이 토스트를 맛보려고 웨이팅 2시간이 기본입니다. 매일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히트.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게 어쩌다가 이 토스트가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이 한국 토스트가 대만에 상륙하게 된 계기는요. 명동이나 홍대 이렇게 한국의 관광지를 찾은 대만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연히 토스트를 맛보게 됐는데 맛있어도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SNS에 샵 한국 토스트 최고, 샵 한국식 아침 식사 이렇게 올리면서 입소문이 랜선을 타고 쫙 퍼지게 됐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 뒤부터 길거리 토스트 인기가 한국 필수 관광으로 또 토스트 가게는 맛집 성지로 등극. 그 인기에 힘입어 대만 현지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토스트만의 또 다른 매력. 햄, 치즈, 베이컨 치즈, 감자, 불고기, 스테이크 등 약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고소한 달걀 지단에 얇게 썬 양배추까지 수북하게 얹어주니 그리고 대만을 강타한 아이토스트의 활용 점정은 뭐 있어요? 소스죠. 소스 맛있죠. 아이토스트만의 특제 시크릿 소스 뭐 다 어. 드셔보셨죠? 야, 그럼요. 네, 특허받은 과일 향의 오묘한 단맛 소스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를 한번 맛보면요. 풍성한 양배추가 완전 신선해. 대만엔 없는 소스 맛이야. 대박! 이라면서 한국 토스트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식 토스트. 그 인기는 앞으로도 한박 쭉 뜨거울 예정입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3위 공개합니다. 즉덕이 평정한 미식의 나라. Do you know Korean pancake?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다. 바로 떡볶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중에서도 즉석 떡볶이가 말이죠. 대륙을 넘어서 미식의 나라 대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 아침에 토스트 먹고 점심에 떡볶이 먹으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한국의 즉석 떡볶이 D 전문점이 2016년에 첫 상륙을 한 뒤 2년 만에 무려 10호점을 돌파. 우와. 빨리 컸다. 참고로 즉석 떡볶이가 우리한테는 분식이라면 대만에선 1인당 약 10,000원대가 넘는 일종의 고급 음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예 레스토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즉석 떡볶이 식당도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석 떡볶이의 매력, 큰 팬에 떡, 매운 고추장, 양념, 각종 채소, 또 빠지면 크게 서운한 라면 사리까지 넣고 마무리로 즉석 떡볶이의 꽃 볶음밥까지 볶아 먹은 대만인들은 즉석 떡볶이라는 신세계를 대영접.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여기 대만 뉴스에서는요. 허거와 비슷한 한국의 즉석 떡볶이 대인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허거 개념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현지화 전력으로 대만의 국민 간식이죠. 탱글탱글한 완자를 무한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리필 좋죠. 좋죠. 자, 다음 특종은요. 올해 초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가라치코를 배경으로 한 윤식당 2. 여기서 외국인들의 혼을 쏙 빼놓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죠? 호떡이죠. 아이스크림 호떡. 너무 좋아하시죠? 윤식당 2의 베스트 메뉴로 새롭게 주목받은 코리안 디저트 호떡. 그런데 이미 방송 전부터 해외에서는 호떡이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진출한 B 한식당에서는요. 2012년에 처음 호떡을 선보였는데 노릇노릇 앞뒤로 잘 익힌 호떡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멋스럽게 플레이팅. 그 위에 시나몬 가루까지 샤샤샥. 우리가 이제 겨울에 길에서 먹는 그런 호떡이 뭐랄까 좀 명품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호떡이 고급 디저트 메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저 정도 비주얼이면 정말 그럴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맛있는 호떡. 외국인들이 이 호떡 한 입 앙 했더니요. Very creative. 호떡은 아주 창의적인 음식이에요. Fish and chips보다는 호떡? 인기가 뜨거웠다고. 그리고 이름도 Korean Sweet Pancake이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모, 여기 호떡 추가. 아, 호떡이라고 그냥 호떡 불러요? 만조. 그게 더 멋있네. 그럼 그렇지. 외국 가서 우리 호떡 주세요.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호떡이라고 하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한국말이 쓰이고 있다는 거. 재밌는 게 호떡이 이렇게 인기 있는 후식 메뉴로 자리 잡으면서요. 호떡의 믹스 제품까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튜브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호떡 믹스 제품으로 호떡을 야무지게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It's a Korean snack called hot dog. But the 진짜 problem with this 헛헛. pack 호떡 믹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두껍게 묻히긴 하는데, 저렇게. 어우, 김 나는 거 봐. 어우, 김 나는 거 봐. 안 뜨거우신가? 안 뜨거우신가 봐. 한국의 소울푸드 떡볶이 그리고 호떡. 머지않아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coming soon.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1위 공개합니다. 자꾸
저만 봐요. 할 때가 저좀 좀 됐어요. 봐요. 할 때가 많이 됐어. 남았어. 나 3개 연속 달렸어. 힘을 내라, 힘을 내.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앤 해서웨이, 노래 연기 모두 승승장구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 아름다운 그녀들의 손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의 활용 점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네일 아트. 그런데 이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분이 일명 뉴욕의 슈스스. 슈퍼스타들의 네일 스타일리스트, 한국인 진순초이 씨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녀는 할리우드 탑스타들 비롯해 마크 제이콥비, 마이클 코어비 등 트렌디한 뉴욕 컬렉션에서 모델들의 네일을 담당할 정도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미국 패션계에서 섭외 1순위를 차지하며 네일 여신이 된 이유. 그녀의 시그니처 네일 스타일. 깨끗한 바탕에 점과 선으로 포인트를 넣는 동양의 절제미가 미국 뷰티 시장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요, 한국에서 창조한 네일 트렌드가 전 세계 네일 아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치 깨진 유리를 손톱에 연출한 것 같은 글래스 네일, 일명 유리 조각 네일입니다. 정말 유리 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나 이 열풍의 중심엔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활동하는 박은경 네일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별스타그램에 글래스 네일만 쳐도 피드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아, 저건 진짜 이쁘다. 안 반할 수가 없어요. 보석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 조각 네일을 본 해외 패션지에서는요. 유리 조각 네일은 창의적이고 유니크하죠. 이런 예술은 또 없을 거예요. 그러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건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남자들이 사실 네일 아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건 이쁘죠. 잘 저건 모르는데도 알겠지. 저건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니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게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한국이 만들고 세계를 키운 한류 10위 공개합니다. 미국 정원에 분 코리아 농기구 열풍. 아, 이게 없으면 정원을 꾸미는 일은 뭐랄까 상상도 못할 것 같군요. 뭐야, 아직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Why not?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강에 한국산 농기구를 사용한 뒤 올라온 후기들입니다. 대체 이 대극찬 아이템이 뭐냐? 미국 정원사들의 마음을 훔친 한류 아이템. 이름도 참 좋고 아름다운 호미. 실제로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는 설명과 함께 무려 130여 개 업체에서 이 호미를 절찬 판매 중이고요. 대박. 제품명은 역시 Korean 호미. Korean homie.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진짜 so 핫합니다. 국내에서는 호미 한 자루에 약 2,000원인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미는 약 20에서 30달러, 한화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대박이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품절 임박 스티커가 뚜아! 게다가 판매량이 많은 한 업체의 호미 만족도를 보면 평점 5점 만점에 무려 4.4점. 아마 저 나머지 0.6점도 배송 때문일 겁니다. 그러겠네요. 배송이 좀 늦을 테니까. 제품 때문이 아니라. 네, 여기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갑자기 미국에서 호미 열풍이 분 이유가 있겠죠. K농기구 호미의 인기는요. 약 5년 전 너튜브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의 한 농부가 농기구 호미를 소농장의 잡초 관리에 유용한 농기구로 소개를 한 건데요. 저희는 또 붙였네. 야, 우리나라 같아. 그 뒤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호기심에 호미를 구매한 건데 왜 미국 주택들은 보통 그 집집마다 마당 앞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은 주로 삽을 사용했는데 너무 크지. 삽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땅을 파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삽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원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저 보호해야 되는 식물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미는 원하는 부분에 땅만 쏙쏙 팔 수 있고 동시에 한쪽 날이 날카로워서 칼처럼 풀을 벨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me. Handmade tool, really useful. 미국 정원을 휩쓴 K농기구 호미. 이 기세를 몰아서 농기구 대한류 열풍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9위 공개합니다. 태국에 내린 한국의 눈꽃. 사계절 내내 강력한 열대기후의 나라 태국이에요. 사와디캅, 인절미 빙수 주세값. 나도 망고 빙수 원모카.
자, 이렇게 바로 한국에 빙수가 펄펄 내리는 중입니다. 자, 태국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한국의 가로수길로 불리고 있는 방콕의 핫플레이스 시암 스퀘어. 진짜 큰 데인데. 자, 2015년 이곳에 첫 선을 보인 코리안 디저트 브랜드 눈빙. 눈치채셨죠? 눈빙이요? 네. 눈빙. 자, 오픈하자마자 진짜 그 인기가 핫! 자, 어느 정도냐? 11월 28일 오픈 첫날에 무려 400여 명이 몰려들고. 오 마이 갓. 그리고 태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30에서 4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 빙수의 가격이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 태국에서도 단 2시간 만에 230그릇이 넘게 팔렸고 어머머머머머. 2016년 6월 한 달 동안만 월 매출이 무려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런데 태국인들이 매일 먹던 자기 나라 빙수가 아닌 한국 빙수에 확 꽂힌 이유. 일단 빙수의 기본 베이스인 얼음에 홀릭했다고 합니다. 빙질이 좋죠. 그렇죠. 원래 빙수는 대만, 일본이었는데 이제 한국 빙수구나. 자, 물론 태국에도 남캥싸이라고 불리는 빙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태국의 빙수는 한국과 달리 거칠고 투박한데 근데 한국 스타일은 이름에서 스노우, 눈꽃 빙수입니다. 자, 우유를 넣은 얼음을 곱게 갈아낸 눈꽃 빙수의 식감이 태국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신세계에 감탄할 새도 없이 맛의 폭격, 두두두두두두두. 맛도 있죠. 자, 태국식 빙수는 잘 넣지 않았던 고소함의 결정판. 콩가루가 제대로 그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점. 저거 대박이지. 또 빙수의 소울메이트죠. 떡. 어. 이 쫄깃한 떡의 식감도 한몫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멜론이 통째로 들어간 이 멜론 빙수. 오. 압도적인 비주얼로 게임 오버. 그렇지. 우리도 충격받았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 이랬잖아요. 자, 이 비주얼에 반한 태국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한국의 빙수가 그냥 단박에 태국의 국민 빙수로 등극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구울 때, 캠핑장에 갈 때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바로 휴대용 부탄가스가 있더라. 바로 이 한국산 부탄가스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왜요, 이게? 아니, 딴 나라엔 이게 없어요? 부탄가스가 왜 세계를 휘어잡아요? 자, 일단 그 위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세계 시장에 나온 휴대용 부탄가스 중 약 80에서 90%가 메이드 인 코리아.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무려 부탄가스의 첫 제조국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굴 제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합쳐도 우리를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압도한 거죠. 한국산 부탄가스가 일본, 중국, 또 동남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유. 딴 나라 건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휴대용 부탄가스는 only made in Korea를 삽니다. 광고를 받나 보다. 그렇습니다. 이 바로 부탄가스의 핵심, 안전성 때문인데요. 한 예로 국내 여러 업체 중에서도 안 터져요. 자, 이 광고로 유명한 D사는요. 부탄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5개 회사 중 해외 수출액이 무려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거죠. 그 이유가 지난 2006년도에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폭발하지 않는 부탄가스 방지 기술, CRV 기술을 개발해 발명 특허를 받은 건데요. 오, 확실하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폭발 사고는 몇 건? 단 0건. 진짜 안전한 거네. 대박이네. 뒤이어서 후발주자인 5사에서도 2016년도에 역시나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가스 유출을 막아주는 TS 밸브를 장착. 여기에 폭발과 화재까지 모두 잡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자, 이런 기술 개발이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럼요. 그런 믿음 때문에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아우. 자, 이러니까 부탄가스를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확인하고 그것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7위 공개합니다. 세계 패션 시장을 홀린 코리아 가죽. 이집트 기자 지방 하면은 면, 인도 카슈미르 지방 하면 캐시미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은 천연 소가죽. 이렇게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가대표 패션 소재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반열에서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세계 패션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누에비똥, 펜다, 그리고 돌잔치 가반니가 선택하고 대극찬을 받은 것은 바로 장어 가죽. 장어 가죽?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은요, 다른 가죽 소재보다 장어 가죽을 매우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같은 두께의 소가죽보다 1.5배나 질긴 것에 비해 촉감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또 어떤 염색을 입혀도 내추럴 그 자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런데 이 장어 가죽의 원산지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엄지척 보증수표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특수 피혁 업계에서는 Eel skin is Korea. 장어 가죽은 즉 한국이다라고 거의 동급으로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장어 가죽을 우리나라 네. 걸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장어 가죽 가공 기술은 세계 유일무이한 수준이라는데요. 장어 가죽이 건조를 하면 돌돌돌 말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손기술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죽이라고 해도 어차피 생선의 비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루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내 장어 가죽 장인들의 경력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그리고 중국산 또 남미산의 경우에는 장어 가죽의 불량률이 무려 5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10%대.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합니다. 하긴 해. 우리나라는 손으로 하는 거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칼 라거펠트, 이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아닙니까? 네네네. 와우, 이 장어 가죽 실크처럼 부드럽고 고급진걸 어디 거지? 한국산 장어 가죽에 매료된 그는 2011년에 펜다의 SS 컬렉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장어 가죽 가방을 선보였고요. 그 뒤에 누에비똥 등의 명품 브랜드에서 이 한국산 장어 가죽을 초이스한 거라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가 그야말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장어 가죽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그렇죠. 선택을 한 거네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6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퍼진 치맥 상륙 작전. 이곳의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되는 자랑스러운 음식이죠. 바로 KFC.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KFC. KFC. 미국을 휩쓴 한국식 치킨 열풍의 주인공, 그 주역.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 W신문에서 워싱턴에 살면서 꼭 가봐야 할 음식점 40곳으로 선정된 이곳. 미국에만 70개 이상, 전 세계 9개 나라에 총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비치킨 전문점입니다. 2006년에 뉴욕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 비치킨은요. 달콤 짭짤한 맛의 소이 갈릭 소스와 매콤한 맛의 핫소스를 바삭한 치킨 껍질에 입혀서 비치킨만의 스페셜한 식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접수했는데요. A little more of the soy garlic, please. Thank you. SNS와 맛집 전문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킨의 단골은 얼굴책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의 비치킨점에는 먼저 수행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후에 저커버그가 와서 치킨을 먹은 뒤에 유유히 떠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렇죠. 치킨이네. 이렇게 미국을 뒤흔든 비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또 다른 한국의 치킨 브랜드들도 미국에 진출, 다양한 한국식 치킨의 맛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와우. 이렇게 치킨의 본주와 미국의 할아버지 치킨을 제치고 인기를 끄는 이유. 미리 튀긴 치킨을 데워주는 것이 아닌 그렇지. 주문을 받은 뒤에 바로 튀기기 때문에 바삭하고 신선. 또 달걀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양념, 간장, 크림 등 다양한 맛을 만드는 것도 인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친느님 가라사, 치킨 뼈를 봤을 때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 이 치킨 명언을 그대로 실행한 해외 치킨 덕후들, 앞으로 한국 최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5위 공개합니다. 한국 밥솥, 밥맛이 끝내줘요. 자, 우리 1980년대엔 좋은 밥솥 하면 꼭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을 높이 쳐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요, 아닙니다. 밥솥 세대 아니 국적이 교체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밥솥 달라 해. 한국 밥솥이 구매 리스트 1순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을 사왔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2000년대 초반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밥솥을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매료됐던 이유. 당시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 밥솥에는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매끼 밥을 새로 지어야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의 보온 기능. 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선 아주 그냥 다른 밥솥엔 눈도 안 돌아갔었던 거죠. 어디 보온 기능이 없어? 그리고 밥이 밥솥에 눌어붙지 않는다 해. 자, 중국인들이 놀란 또 다른 기술. 바로 세계 최고의 코팅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밥솥에 밥이 눌어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뻑뻑 끓어도 손상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전, 문화 쇼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과 베트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혼수품. 한국 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혼수품까지도. 일본 코끼리 제품 봤듯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자,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한국 밥솥의 진화와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도 출시하는데요. C사에서 출시한 한 기능성 밥솥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먹는 이 안남. 이 밥을 지어도 밥알이 안 뭉쳐지면서 차지게 밥을 해줘서요. 야. 동남아시아에서도 믿고 쓰는 한국. 여러 밥솥을 써봤는데 한국 밥솥으로 지금 막 제일 맛있어요라고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4위 공개하겠습니다. e스포츠 최강자 게임 민족 코리아.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경기장. 이곳에서요, 국제 스포츠 행사로는 역사상 최초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넘어 프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대박인데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e스포츠 열풍을 두고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이죠. 유럽 팬들의 열기는 와 장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 제쳐놓고 이 게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떠오른 알사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롤.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 유럽에서까지도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리그가 결성됐는데요. 이때 e스포츠계의 조던, 메시, 김연아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정도로 독보적인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B 그 자체, 닉네임이 페이커, 이상혁 등장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 또 적의 공격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공격은 완벽하게 때려넣는 환상의 무빙까지. 그래서 그가 소속된 팀은 세계 공식 롤 대회에서 유일하게 무려 3회씩이나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이 대회에서 2위까지도 한국팀이 싹쓸이. 이래서 한국을 두고 전 세계인들이 최강의 게임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역대급 FPS 게임 오버워 B가 출시와 동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B의 점유율마저 제치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오버워 B 역시 범세계적인 리그가 창설됐는데요. 심지어 이 게임은 미국에서 만든 게임임에도 우리 야구나 농구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을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병인 거예요. 우리가 용병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 오버워비에서 런던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 팀은요. 팀원 전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선수 전원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메시, 산체스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치트키 민족이라고 불리는 한국 게이머들. 일반 게이머들조차 프로급의 실력을 선보여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기피 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쓰인 닉네임만 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e스포츠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영광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리아팀 파이팅!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3위를 공개합니다. 2018 다시 쓰는 K-팝 지도. 지난 8월 18일 너튜브에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1,600만 뷰를 돌파하며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인데요?
정말 열심히 연구했네. 근데 진짜 고퀄이다. 어허.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8 전 세계 K-팝 지도.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는요. 현재 걸그룹 블랙핑크가 선전 중입니다. 인기 요인으로는 동남아권에서는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뚜릇뚜릇뚜릇와 같이 재밌는 안무가 취향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와 같은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Dance the Night Away 바야흐로 트와이스의 시대. 아, 난리야, 난리가 난리야. 2016년 일본에 본격 데뷔하기도 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한 TT 포즈가 너튜브를 통해 퍼지면서요. 여자 중고생들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를 강타. 일본 인기 연예인은 물론이고 우락부락 상남자 그 자체인 럭비 선수들까지 수줍게 TT하는 모습 앙증맞습니다. 다 따라하네. 자, 이렇게 일본 내 TT 신드롬이 세차게 불면서 결국 2017년 트와이스는 강제 데뷔. 그리고 데뷔 직후 한 달 넘게 일본 대중음악 5차트에서 탑5를 유지해 그 저력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K-팝을 즐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북한도 알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몰래 듣는다고는 뭐 가끔 얘기가 들렸어요. 그렇죠. 풍문에 의하면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USB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컴퓨터에 꽂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요. 몇 번 뺐다가 끼우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처럼 파일이 딱 생기는 일명 스텔스 USB를 통해서 단속을 피해 G드래곤의 노래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도 이제 우리 그러게. 그리고 옛날 노래도 아니고 요즘에 핫한 노래들이 참 감사하네요. 예, 암암리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빼어난 가창력으로 국위 선양 중인 K-팝 용사들.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눈과 고막을 호강시켜주세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오늘 계속 만나보고 계신데 그럼 이제 1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영화판을 아예 씹어먹어버린 특종입니다.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수많은 해외 팬을 양성한 K-팝, K-드라마, K-예능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는 K-컬처. 그런데 이제 한류의 중심은 K-무비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일명 한류들을 직격탄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2017년부터 베트남 역대 흥행 영화를 보면요. 부산행을 시작으로 군함도, 신과 함께 등 한국 영화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그래요? 몰랐죠? 한국 문화에 친숙하고 여러 네.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영화까지 그럴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한국 영화의 인기 반열에 아주 비집고 들어가 올해 3월 역대 베트남 로컬 영화 흥행 탑3에 오른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영화 고고 시스터즈입니다. 써니. 그렇죠. 고고 시스터즈는 2011년 국내 개봉작 써니의 베트남 버전인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저 영화는 추억이 큰 부분이라 네. 각색을 되게 많이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노래도 좀 다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먼저 원작을 살리면서도 철저히 현지화했는데요. 원작 써니를 보면 1980년과 현재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베트남판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남북 베트남 통일 직전인 1974년과 반미 분위기가 해빙되던 시기인 2000년이 배경입니다. 영화 써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OST, 추억 소환송이었죠. 어마어마했죠. 원작 써니에서는 80년대 올드팝 가요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70년대 베트남 히트송들이 삽입이 됐습니다. 유명 음악 프로듀서이자 영화 감독인 응엔 광중은 세련된 편곡으로 젊은 층에게 영화 OST를 어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할리우드 열풍.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 기억나시죠?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20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코믹한 설정으로 화제가 된 영화였습니다. 1년 뒤인 2015년 베트남에선 내가 니 할매다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무려 780억 원 매출을 올리며 초초 대박, 흥행에 성공. 여기엔 베트남인들이 코믹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래 코드가 잘 맞는 게 인기 요인. 우리 영화에서는 배우 심은경 씨가 7, 80년대 인기 가수였던 고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를 아련하게 불렀었는데요. 베트남 영화에서는 국민 배우 겸 가수 미우레 씨가 베트남 국민가요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참 좋아할 만한 선율 아닙니까? 되게 정말 우리나라 좀 계속 듣고 싶었어, 나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스타일이구나. 다운받고 싶어. 네.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한리우드 열풍이 불 수 있는 이유는요. 베트남의 6.25 문화, 또 식민지 생활을 통한 한 등의 정서가 한국과 비슷해서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는 멈추지 않는 신화의 그 자체, BTS. 자, 지난 8월엔 신곡 아이돌의 뮤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무려 5,626만 뷰를 돌파. 너튜브 24시간 이내 최다 조회수 기록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 비보드, 여기서 지난 5월에 발매한 Love Yourself 전 Tear 이 앨범이요 당당히 비보드 200 차트에서 1위.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한국 가수 최초 UN 총회 연설에 나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BTS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정말로 무궁무진한 BTS의 신화, 어디까지 기록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월드 투어를 벌일 예정이고요. 이미 9월에 LA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인 LA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해외 수많은 팬들이 텐트를 치며 며칠 밤을 새운 가슴 뜨거운 현장. 이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아, 진짜 황당하다. 이게 옛날에 이게 실화냐, 우리나라에 진짜. 막 모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오면은 그래. 벌어지는 유키전 놀러. 그게 그렇게 오래가 아니고 90년대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 그랬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가 저들을 줄 세울 치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어서 와. 이런 서울 처음이지? 19. 서울 원조 데이트지. 첫 번째 공개합니다. 명물 떡볶이 투어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쯤 꼭 가봐야 될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가인 씨가 여고 시절 다녔던 최단골 분식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서촌에 위치한 미음 분식집입니다. 비읍여고와 여대골목에 위치한 이곳은요. 40여 년간 학생들의 고픈 배를 책임져온 피룬동 골목의 터줏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변치 않는 신조,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당일 생산, 당일 판매라는 곳이죠.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 아침 멸치 국물을 우려서 어묵 육수를 만들고요. 튀김도 하나하나 손수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맛있겠네요. 이곳 단골들이 강추하는 인기 메뉴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떡튀김과 쫄볶이입니다. 비주얼 좋네. 떡꼬치와 비슷한 이 떡튀김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랑한 이 떡에 이 사장님만의 비법으로 만든 수제 양념을 콕 찍어 먹으면 절로 엄지척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름 그대로 떡볶이에 쫄면을 넣은 쫄볶이는요. 주문 즉시 떡볶이에 쫄면 사리를 넣어서 조리해 주시는데 배고파져. 이때 스페셜 킥! 깻잎을 한 움큼 넣어주시게 됩니다. 침 나온다. 새콤달달한 양념에 향긋한 깻잎 향이 더해진 쫄볶이. 그야말로 학창시절의 추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맛인데요. 저 비주얼을 보니까 진짜 군침을 안 흘릴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깻잎 얘기하자마자 저절로 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만큼이나 이 사장님께서는 다소 힘에 좀 붙이기도 하시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끄떡없다며 손님들 걱정을 덜어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와 이런 서울은 처음이지 19. 서울의 원조 데이트지 두 번째를 공개합니다.
터치 한 번으로 노래 한 곡이 바로 다운로드되는 요즘 행여 지문이라도 묻을까 조심스럽게 판을 꺼내고 턴테이블에 바늘이 닿는 순간 찍찍찍찍찍 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LP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가이드가 말이죠. 서울의 LP 명소를 취재해봤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 40여 년 동안 LP 외길 인생 걸어온 디귿 레코드입니다. 사실 가보시면요. 저렇게 엄청 크고 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게 진짜 정리 잘 됐다. 그죠? 1975년 간판도 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팔던 가게로 시작해 무려 40여 년간 중고 LP를 판매해온 이곳은요. LP 시장의 흥망성쇠를 함께해온 한국 대중가요의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LP와 CD가요. 무려 20만 장입니다. 대단하다. 요즘 젊은 커플들이 동묘 벼룩시장 데이터로 많이 가거든요. 데이터로 간 김에 뭐 저기 꼭 들려봐도 좀 감성도 좀 나오고 그렇죠. 예, 인증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리스트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또 저렇게 쭉 보면서 앨범 자켓도 확인하고 가게에 있는 낡은 턴테이블로 들어보는 정말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특별한 데이트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름하여 그때 그 시절 추억 명반 1세대 가왕 고 남인수 선생의 앨범. 야, 저기 아직도 남아있어요? 있죠. 애수의 소양. 이 목소리는요 북보급이에요. 뭔가 밤에 조용히 들으면서 아 이거는 보물이에요. 한이 있어요. 70년대에는 역시나 김추자의 앨범, 김추자 스테레오 히트 앨범 넘버2 님은 먼 곳에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입니다. 속을 긁는다. 자 이제 80년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인지도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80년대는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희는 알 수 있죠. 한국 대중음악의 밀리언셀러 시대를 불러온 가수 이분세 앨범을 역시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광화문 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런 곡들이 수록된 5집 앨범은요. 전 세대에게 추천하고픈 앨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LP를 뭐 좀 듣고 있어요? 어떤 음악들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뭐 일어나 이런 일어나라고요? 예. 김소영 씨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좀 일어나. 예. 혹시 이거 모닝콜 송입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나 아침밥을 먹는 거야. 네가 일어날 때까지. 훌륭하네요. 서울의 원조 데이트지. 이번에는 이원 중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전현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좀 얼굴이 부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자, 한번 만나볼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전현무 기자 나와주세요. 예. 을지로 3가 현장에 나와 있는 전현무 기자입니다. 30년이 넘은 다방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빨리 와요! 아저씨! 빨리 와요! 그래. 시간 그럴 데가 없어. 여기 공고 보는 거 아니었어요? 뭘 공고를 봐. 빨리 갑시다. 빨리 가요. 아이고 다방이로구나. 야, 씨, 올라가는 계단 굉장히 정취 있다. 안녕하세요. 계단이. 야. 우와. 진짜 정겹다. 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앉아요. 옛날 생각나네요. 나 이 의자 색감이 너무 좋은데. 에이, 또 얼마나 살았다고 또 옛날 생각이야. 아니 이거 스크린 식구의 노포 같은 분이에요. 예. 세상에. 아니 근데 오늘 저기 뭐 이렇게 좋은 공간 왔는데 남자끼리 이러고 있는 거는 좀 지옥 같거든요. 이게 누구 데이트 같이 할 데이트 상대다가 지금 대기 중이시거든요. 우리 처음부터 어울리지는 않았죠. 다투기만 하고
어서 오세요. 보셨나? 보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그룹이다. 지식이 몇 년에 태어났네? 90년. 90년. 가게가 지식이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요? 85년, 85년. 85년이요? 여기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핫플레이스예요. 여기가? 네, 지금 SNS 인증샷 날리고 일부러 찾아온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품들이 예쁘면 사진 찍으면 또 잘 나오거든요. 저런 거울하면 시계하면 특히나 나 시계에 들어오는 게 달력이. 대박. 이렇게 뜯는 거 이거 어디서 지금 인력.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집 가야 있는 거잖아. 나 이거 보고 놀랬어. 이게 뭐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나 이거 너무 놀랬어. 게임판이야? 보드 게임판이야? 아니, 요게 쌍화차. 요게 뭐 커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번에 커피 2개, 쌍화차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걸 알아보기 쉽게. 서울이겠지. 이게 깨진 그대로 쓰시는 거. 여기 메뉴판에 어머. 뭐야? 저기 가격은 없어. 2,500원이랑 4,000원밖에 없대. 전 다방에서 쌍화차 먹는 그런 드라마 씬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유계란, 무계란. 유계란. 유계란 거 좋아. 네, 뭔가 달걀 넣은 거를 못 먹어봤어요. 다른 쌍화차 하니까 나는 그냥 오미자 주스 하나. 오미자. 네. 오미자 어떻게 달달하게 해줄까? 아니 저는 그냥 씁쓸하게 오미자에.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원래 주문받을 때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그냥 찍찍찍찍 찍고 끝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달게 해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뭐 대화가 있어. 네, 좋은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이렇게 해주시고. 오. 이렇게 생겼구나. 오미자. 예. 내 쌍화차 처음 봤어. 대박. 이런 거 찍어야 돼. 이런 거 인증해야지. 이거 찍어야 돼. 인증이야. 알죠? 지숙 씨가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사진? 이게 사진은 각도가 있잖아. 사진이 알죠? 요즘에 지숙 씨가 파워블로그인 거 알죠? 그럼. 기가 막혀.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항공샷이라고 해서 위에서 찍는 게 있거든요. 항공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먹으러 들어갑니다라는 듯한 시선을 주는 그 각도로 찍으면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음식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달걀을. 이거 터트려야 되는 거죠? 터뜨려서 먹어도 되고 그냥 뜨거운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거 먼저 먹어? 오 마이 갓. 한 번도 먹어. 어르신, 터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장감님. 아, 지금 미용실 갔다 왔는데. 저 완숙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아, 진짜? 와, 맛있어. 끝이다 끝. 너무 맛있지? 이거 맛들이면 완숙 싫어해줘. 나 완숙 안 먹어. 왜 쌍화차에 이게 노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단백질이 귀해서 네. 그걸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게 거야. 약간 몸보신 개념이죠. 몸보진. 아. 귀하잖아 달걀도. 그래서 감기 걸릴 때 먹고, 몸 좀 안 좋을 때 먹고. 왜냐면 이게 쌍화차가 전거리가 엄청 많아요 진짜 이게. 약간 몸보신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네.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또 다른 특별 메뉴가 있어요. 가방인데? 지금 9시 반이잖아요. 네.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지도 아침 안 먹었어요. 좀 배고파요. 배고파요? 여기 식사 메뉴는 없는데. 사장님 라면 주세요. 어? 라면 주세요. 네, 무슨 다방에서 라면을 시켜. 주 메뉴는 아니에요. 라면이 단골 메뉴. 단골 메뉴. 단골. 단골만 주는 거예요? 라면을 주세요. 점심 시간에는 안 되고 냄새 풍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좀 한적한 시간에는 단골 손님도 오죠. 집게로 뜬다, 집게로 뜬다. 저렇게 해야지, 저거. 와, 대박! 라면은 이 그릇에다가 담아야 돼. 아우, 시원하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나도 국물, 자연스러운 모습도 인증해야 돼요? 나 국물 좀 많이 먹을래. 어제 일찍 안 하셨구나. 와, 이거 딱 집에서 끓이는 라면 맛 나요, 진짜. 이게 원래 라면도 맛도 중요하지만 이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럼. 다방에서 먹는 것도 처음이라서 또 색다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또 부모님 모셔와도 좋아해. 부모님 세대한테는 옛날 추억이니까. 그치? 진짜 아빠 모시고. 그럼.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
요즘 빵집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갈수 있네요? 요즘 빵집처럼 돼 있긴 한데 옛날에는 무조건 그 유리 찬장 안에서 이렇게 꺼내 먹는 식으로. 유리에서 빵을 꺼내요? 그래서 유리 찬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하면 이제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담아서 계산하는. 아, 요건 좀 바뀌었구나. 그렇지. 포장재 같은 것도 옛날 그대로예요. 대박, 대박. 카스테라. 어머, 1946년? 대박. 뭐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사실은 뭐 너무나 빵들이 많지만 네. 내가 가장 강추하는 거는 바로 이거죠. 대박. 사라다 빵. 와, 이거 그거 샐러드 빵을 사라다 빵이라고 하는 거죠? 샐러드가 맞는 말이긴 한데 네. 느낌은 사라다가 맞아. 이게 내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양희은 선생님이 이거 참 맛있다 하면서 사가셨다고 이러면서 사가셨다고 요거 시그니처 메뉴예요. 좋다, 일단 좋다. 드셔야 되고. 웬일이야 이거 나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근데 잼 들어있는 거? 로르케이크. 아니, 나는 크림 들어간 거밖에 안 먹어봤는데? 요즘에는 왜 크림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 잼 들어간 거. 잼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우와. 야 이거 봐. 오, 대박. 카운터. 아무튼 납세로 국력을 키우자. 계산을 정확히 합시다.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와, 이거 느낌 있다. 이 나무 위에 저 아 인증샷이에요? 이게 포스 있는 거 딱 느낌이. 잠깐만. 오케이. 둘, 셋. 오늘은 정말 추억의 데이트 향연이다. 너무 좋다. 빵집 데이트 포크가. 아니, 옛날에 빵집에서 데이트 많이 했어요. 빵집에서 근데 데이트를 그럼 되게 엽차 없어요. 시켜놓고. 엽차요? 엽차지. 그걸로 봤어. 응팔. 응팔. 응팔에서 장면 나오죠. 네. 선후보를 앉았던 자리예요 여기가. 아, 진짜? 원래 그런가? 여기에요 여기. 대박. 여기가 그때 촬영 장소로 이용이 됐대.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롤케이크 궁금한 게 저는 이렇게 사과잼이 들어간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옛날에 우린 다 저걸로 먹었지. 손님이 사오시잖아요 그죠? 그래, 손님이 사들고 오시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차 끓여오시면 같이 저거 한 조각 먹는 게 저게 낙이었어. 이거 봐 과일잼이. 진짜 많이 올랐다. 반 이상이다. 그리고 이게 이 잼이 그냥 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과육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 그런 그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충주 사과입니다. 충주 사과. 충주 사과 알아주는 거 아시죠? 사과면 충주죠. 네. 그냥 사과 먹는 거 같아. 너무 상큼해, 너무 상큼해. 그리고 롤케이크 제일 짜증나는 게 안에 게 얼마 안 느껴지면 빵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건 푸짐하잖아 안에가. 옆에 막 콧자루처럼 막 이렇게 막 폭신폭신하고. 팽팽하지도 않고. 뭐라고요? 예? 있다고요. 와. 메뉴들은 원래 있었던 메뉴지만 네. 제가 이제 시킨 요 커피. 비엔나 커피 있죠? 4잔 주세요. 4잔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없는 비엔나 커피. 둘이 먹었는데 원래 메뉴 없는 거예요? 없었는데 응팔 때문에 생긴 메뉴예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이게 비엔나 커피예요? 메뉴인데 메뉴인데 넷이서 이거 컵 대고 찍어야죠. 또 인증해야 돼? 찍어야죠. 멈출 수 없는 이거 인증. 해야지. 진짜 오늘 나 퇴근해줘야 돼? 이거 그럼요. 자, 둘, 셋. 이거. 이거. 이렇게 바라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빨리 해줄게. 아, 원래 연인끼리 있으면 이거 이렇게 뽀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거 해줘야지 이거. 자 일단 요저 이거 먹고 싶어요. 진짜 푸짐하다. 진짜 실하다. 이거 완전히 진짜 와. 2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진짜로. 엄마 이제 이렇게 안 해줘요. 나가서 먹으라 그러고. 너무 맛있지? 옛날 맛 나지, 옛날 맛. 이거 딱 그 운동할 때 먹던 맛 나요. 그래. 뭔지 알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료도 아니야. 요즘에 뭐 빵 네. 좋아하는 여성분들 많이 그죠. 계시지만 빵지술래라 그래요. 그래, 빵지술래 맞아. 다니지. 인기잖아요. 여기 피스코스예요. 진짜 빵지술래 중에 여기를 딱 들린다면은 정말 딱 완벽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현모 오빠랑 밥도 많이 먹어봤고 커피도 많이 먹어봤고 빵도 많이 먹어봤는데 그치. 오늘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찹쌀 좋아하는 떡들을 들어 먹어. 느낌 좋은데? 오빠 이거 먹고 싶어요. 또 한 명 흔들리게 했네.
또 한 명 흔들리게 했네. 자, 다음엔요. 저 오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안내한 곳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들은요. 서울 투어 가이드북에는 전혀 없는 거의 찾기가 힘든 레어템입니다. 레어템. 특별히 이곳은 자녀와 함께 또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 친구들, 외사친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서울인데요. 자, 그러면 어서 와 이런 서울은 처음이지 싶고 가이드북에 없는 투어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곳의 먹자 골목하면 갈치조림, 손칼국수, 오리곰탕, 떡볶이, 호떡 등 다양한 먹거리부터요. 의리는 물론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쇼핑 천국이죠. 바로 남대문 시장 되겠습니다. 넘사벽이죠. 자, 그중에서도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스폿이 있다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무려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 바로 시옷상회입니다. 홍삼과 인삼 등을 비롯한 건강식품이며 김, 송이버섯 등을 파는 이 상회는요. 사실 이곳은 남대문 시장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고객으로 삼기 시작한 가게라고 합니다. 그 계기는 바로 88 서울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자 선견지명이 있던 시옷상회 사장님이 발빠르게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지나가는 손님에게 먼저 김시식을 권한다거나 가게에 그려진 명함을 나눠주시면서 적극적으로 PR을 한 겁니다. 어우, 대처를 잘하셨네요. 마케팅을 정말 한 발 빠르게 앞서서 하신 거죠. 그럼 주로 이제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자, 제가 취재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싱가포르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손님도 많고요. 유럽에서 온 손님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손님은 역시 일본 관광객분들인데요. 이렇게 그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물건은 뭐예요? 이 상회 전통적인 단골,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찾는 일본인 손님들은 송이버섯을 꼭 사간다. 그리고 특히 이 상에서 취급하는 송이버섯은 10만이들이 정말 어렵게 산에서 직접 채취해온 송이버섯인 겁니다. 일본인 손님 간의 신뢰는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외상을 줬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일단 일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부터 보내요. 그리고 물건 값은 나중에 그 손님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직접 그 가게를 찾아오면 그때 현금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고.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오면? 예전이죠? 예전에는 뭐 외국 송금이나 뭐 배송 이런 게 쉽지가 않지. 쉽지 않죠. 자, 어서 와. 이런 서울은 처음이지 싶고 가이드북에 없는 투어지사. 세 번째는 이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곳. 바로 종로구 기회동길에 위치한 디귿 참기름집인데요. 민트색 페인트로 칠해진 벽, 미닫이 문, 그리고 정겨운 간판까지. 무려 4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소한 참기름. 참기름집입니다. 자, 그런데 더 뜻밖인 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관광객들의 최애 스폿이라는 건데요. 한국의 전통 있는 참기름집으로 일본 잡지에 소개가 되면서 필수로 찾아오는 곳이 됐고요. 일본에도 사실 참기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애고마유라고 해서 참기름이 있지만 디귿 참기름집의 참기름이 훨씬 더 향이 진하고 너무 좋지. 구수한 맛이 나서 한 번 사가면 또 찾게 된다고 합니다. 아, 저런 참기름을 김에다 착착 발라가지고 아우, 그러면 정말 맛있네. 자, 실제로 40여 년간 이곳을 지킨 서정식 사장님은요. 원재료와 신선함에 무척 신경을 쓰신다는데요. 100% 국내산 깨만으로 기름을 만드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 이 디귿 참기름집의 가장 큰 매력을 꼽는다면 주문량에 따라 거의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기름을 짜는데 이때 맞춰서 방문을 하시면 기름 짜는 것도 구경하고 갓 짠 신선한 기름도 바로 살 수가 있다. 와, 저거는 진짜 괜찮겠다. 옛날에 참기름병에 이렇게 휴지로 막았었어요. 맞아.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참기름 향을 또 맡아보고 싶다고. 취재를 다니면서 그게 저도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번엔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죠.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체험하기 좋은 명소. 역시나 저희 프리한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상희 기자. 자, 오늘 저도 여기 이제 누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은 저와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걸그룹? 걸그룹? 저 가정에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자는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남자군요. 오늘 저와 10년의 인연을 갖고 있는 외국분. 나랑도 방송했던 같이 방송을 했었죠. 좀 말 많은 분 아니에요? 굉장히 말이 많죠. 나 누구 알겠다. 자, 빨리 와! 저기 있네. 일로 와. Because I wanna be, well, I don't wanna sit still, look pretty. You get up on it, not too far, dream. 어떤 거 보여줘요, 그런 거. 자, 보기만 해도 오래돼 보이는 저 필방으로 자, 안내할게요. 필방? 네. 필방. 삼대째 문방 사업을 3대째? 그런 집이 3대째면 얼마나 100년 만에 할아버지 때부터 100년 넘은 거죠. 그렇죠. 1932년도에 개업을 해서 3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85년째네요. 그렇죠. 예. 전통을 잘 아시죠. 정말 전통이죠. 아니 그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도장으로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분들 도장도 좀 많이 만드셨죠? 네, 뭐 일단에도 국빈들이 오시면 또 많이 들려주셨고요. 네. 해외 국빈들. 네. 예를 들면 누가 오셨나요? 96년도에는 이제 스페인 소피아 왕비. 소피아 왕비님.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님. 어머. 혹시 엘리자베스 도장이 그 위에 있는 네,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주문을 하셔서. 이런 부엉이를 예, 올빼미를 여왕님이 좋아하신다고. 올빼미. 그래서 그리고 혹시 이거 엘리자베스 여왕 친필 사인이에요? 네, 친필입니다. 근데 지금 교황님도 요게 친필인데 요거는 교황님은 사인이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으신 거구나. 도장 파본 적 있어요? 도장 사인하면 되잖아요. 유럽은 그렇죠. 한 번도 아직은 한국 사람이 아니네. 상담을 좀 받아볼래요, 사장님? 진짜 영광일 것 같은데. 하나 해봐. 당연히 앉아봐요. 앉아봐요. 본인이 원하는 서체나 조합이나 이런 거를 그래요. 얘기를 하시면 가로 세로도 다 반영해서, 되고. 예. 일단 지금 이름을 전체적으로 다 써보세요. 이때 써봐요. 네. 잘 쓰네. 많이 써본 솜씨인데. 그렇지. 긴타르트 기기를 쓰니까. 잘 썼어. 이 정도면 순수하지. 그럼요. 인글했잖아요, 그죠? 그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떨리네. 교황님 것도 많이 주는데. 교환이다 보니 갑자기. 아니, 엘리자베스 여왕 것도 근데 이제 파시고. 이거는 스타일을 줄리안만 하게 되면 이제 줄자가 이제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네, 하나에다가 할 수 있어요? 해서. 아, 저렇게 다 넣어서. 와, 글자 수 많다. 이것도 의미가 있네. 이렇게 저거 해서 멋있다. 전체적으로 진짜 멋있다. 해가지고 와, 약간 저거 멋있다. 한자 같아, 약간. 괜찮아요. 재질은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막 잘 재질은 몰라서. 이제 이쪽에서 돌을 고르셔야 돼. 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돌 종류 되게 많아. 우와! 볼 수 있어요, 종류. 진짜 많다. 진짜 많아. 봐봐. 멋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은 해남에서 나오고 있는데 석질 자체가 이제 손으로 파기해도 좋고. 예. 저 이거 네. 하겠습니다. 그걸로 해남도. 해남성. 처음에는 줄리안 킴타르트라는 이름을 새기고자 하려면 그 주먹이라는 걸 칠해서 바탕을 이 칠하는군요. 위에다가 스케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손만으로 다 하시는 거죠? 나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시는 거. 완전 정확해. 연필로 한번 스케치하면서 확인하고 붓으로 쓰면서 또 확인하고. 와, 근데 진짜 이제 자기 도장을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외국인 친구 오면 와서 같이 좀 다음에 꼭 와야겠다. 그래. 다음에 데려올 장소 하나 더 생겼네. 항상 내가 갈 때 좀 뻔하잖아요, 가는 장소가. 그리고 자질구리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저 사진이랑 이거 딱 보여주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This and this. 이제 도장이 완성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인주에 한 장, 묻혀서 이제 궁금하다. 찍어보겠습니다. 네. 좋아. 딱 됐다. 네. 뺀다. 기계! 너무 이쁘다. 브라보!
진짜 멋있다. 되게 기분 좋겠다. 이거 진짜 괜찮다. 지금 기분 어때요? 고맙지? 너무 기분 좋고 드디어 약간 뭔가 한국에서 내가 지금까지 안 해왔던 축제를 막 약간 해놨던 느낌이야. 내가 이제 정말 한국 사람으로 인정한다. I'm Korean. 와 되게 멋있다. 말을 영어로 해. 어서 와. 이런 서울은 처음이지 싶고 가이드북에 없는 투어지 6번째 공연. 자 여기 이제 정말로 한옥이 가득한 가회동 이제 한옥마을입니다. 네. 이곳은 가회동에 위치한 매듭 공방으로 다양한 매듭공예 장식품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죠? 예.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전승자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를 이어서 그럼 한 몇 년 정도를 이렇게 이어오신 걸까요? 그러니까요. 한 100년이 넘지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매듭은 하여튼 1인자시네요. 장인이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역사 공부를 했는데 조선 왕조의 어진이라고 하죠. 네. 왕의 그 그림. 네. 태조 이성계 그 복원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고. 네, 태조어진의 저기 있네요, 저기. 예, 저 매듭 말하자면 유소를 제가 한 6년 전에 염색을 그 시절에 맞는 색깔을 만드느라고. 예. 그럼 어디서 색깔을 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원래 원본이 예. 그냥 가늘가늘하게 매도라기만 있는 원본이 있었어요. 예.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화로 염색을 해가지고 그 색채에 약간 밝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한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네. 얼마나 놀라실까요? 나 때랑 내가 보던 거 아니야? 그 매듭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발견했나? 네. 사실 이 공간은 일주일 중 월요일 빼고는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매듭 팔찌며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인상 너무 좋으셨어요. 여기 일단 보니까 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예. 우리 전통 장인으로부터 이 매듭을 만드는 거를 배우려고. 수 있을까? 요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걸로 이제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걸로? 쉽게 만들어줄 수는 없고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고 밖으로 또 나가요. 나 놓쳤어. 놓쳤어,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그럼 이거 있는데 이것만 몇 시간? 네.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인데. 아 근데 너무 계산된 거지. 아니 우리가 지금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양반들이 너무 잘하는 한국 사람이 안 가.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정말 줄리아. 아 아까 내가 딱 정각했으니까. 그래. 자,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아. 야 예쁘다. 예뻐.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색깔 7가지만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아내를 위한 선물이에요. 여기서도 아내 얘기를 하는구나. 네, 탈불출이거든요. 예쁘다. 예쁘네요. 봐봐. 아이고. 와. 꽃 같아. 뭐가 좀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손목에 지금 진달래가 폈어요. 맞아요. 예. 이런 접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극에서 많이 봤지만 올림픽 오륜기를 떠올리고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야. 어떻습니까, 선생님? 고지런한데. 네. 이게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데요. 제 거 보시느라 마음이 팔리셨어. 너무 흔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외국 친구들 여기 오면 네. 약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도 이제 막 하나의 작품 만들었는데 직접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막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팔찌를 이용해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하나, 둘, 팔찌 셋. 산다. 짜라란! 어플로 적용될 그러니까. 정도면 여기가 진짜 명성거지. 가이드백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네. 정말 이런 곳을 숨겨진 곳을 발견했을 때 어떤 그런 어떤 뿌듯함
그리고 뭔가 그거에서 내가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떤 보람 이런 것까지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 공간도 좋았고 골목도 기억이 나고. 네, 이번 뭐 제 특종입니다. 네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차례고요. 긴 세월 동안 서울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지켜온 곳들. 그래서 서울의 문화유산으로 꼭 남기고 싶은 정말 보물 같은 곳들입니다. 어서 와, 이런 서울은 처음이지 싶고 꼭 지키고 싶은 서울 문화유산. 첫 번째 특종부터 공개합니다. 오 기자가 이 줄리안 씨와 함께 미음 필방을 소개하셨는데요. 저 역시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필방을 취재했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은 무려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붓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야, 역사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다는 거. 그때도 있었죠. 오, 네. 대박인데. 꽤 긴데요, 진짜.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 필방. 서울 인사동의 기억산방이 그 주인공입니다. 1913년에 문을 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필방으로요. 그 세월 동안 변함없이 종, 먹, 벼루, 연적 등 무려 1000여 가지의 서화 재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역시나 기억산방의 자랑이자 베스트셀러는 바로 붓이라고 합니다. 붓의 용도에 따라 소의 귀털, 족제비털, 양털 등 귀하고 다양한 재료들의 붓이 많이 구비돼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 학창 시절에 붓 놓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캘리그래피나 또 마음 수양 겸 취미로 서예를 배우려는 입문자분들이 기억산방을 자주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10,000원대의 학습용 붓부터 쥐 수염으로 만든 300만 원짜리 최고급 붓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붓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저렴한 붓도 모두 이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서예 입문자들도 소위 장비빨을 좀 받아서 한석봉에 빙의한 듯이 글씨가 술술 써지고요. 품질이 좋아서 붓의 수명도 아주 긴 편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 이런 서울은 처음이지 싶고 꼭 지키고 싶은 서울 문화유산 두 번째 특종 공개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고상돈 씨, 그리고 걸어서 남극점과 북극점에 태극기를 꽂은 허영우 씨 등 산악인들과 험난한 등정을 함께한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82년 전통 시옷 수제화의 등산화입니다. 이 시옷 수제화는 1936년 처음 문을 연 곳으로요. 지금까지 82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 수제화 역사 그 자체인 곳입니다. 6.25 전쟁 직후 한국 최초의 등산화를 만들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88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사격팀에게 사격화 협찬까지 한 곳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 뭐 대한민국의 어떤 레포츠의 역사와 함께했네요, 진짜. 그 역사는 무시 못하거든요. 자, 이곳이 이토록 대단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장인정신 덕분입니다. 신발 한 켤레가 탄생되려면 총 12번의 공정, 1000번 이상의 손길이 더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또 거기에다 장인다움의 절정은 바로 무한 AS. 말 그대로 신발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꼼꼼하게 책임지고 수선해준다고 합니다. 저거 사고 싶은데. 네. 아니 왜 등산화 말고 네. 등산을 일절을 하질 않으니까 일반적 캐주얼한 신발 없습니까? 제가 좀 가로수길 걸어야 되거든요. 저거 신고. 저도 꼭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요. 네. 바로 티로화입니다. 네. 오. 네, 일반 구두에 고무 밑창을 덧붙인 구두인데요. 다양한 코디에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고요. 이쁘다. 또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클래식한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대가 아울러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하나 괜찮으시겠어요? 좀 브라운색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블랙이요. 네. 자, 어서 와, 이런 서울은 처음이지 싶고 꼭 지키고 싶은 서울 문화유산 이번에 세 번째 특종 공개합니다. 인기 절정의 스파이 영화 킹스맨 시리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몸에 꼭 맞게 재단된 멋들어진 양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킹스맨 부럽지 않은 100년 전통의 양복점이 있습니다. 100년? 100년! 지금까지 무려 3대째 대를 잇고 있는 종로의 지읒 양복점인데요. 이곳은 이시영 초대 부통령, 김성진 전 문공부 장관, 종로 주목의 대명사 김두한까지 당시 정치 1번지였던 종로에서 여러 정재계 인사들의 맞춤 양복을 책임지던 곳이고요.
그만큼 이곳의 자부심 역시 대단한데요. 특히 6.25 전쟁 당시에는 피난지에서도 임시 양복점을 열어서 근처 군부대 군인들의 군복을 수선해주고 또 바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년 넘게 찾아오는 단골 손님은 물론이고요. 세상에 단 한 벌뿐인 나만의 정장을 갖고픈 2030 세대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양복은 꼭 맞춰서 입거든요. 네. 예. 직접 가서 재고 또 내 취향에 따라 정말 맞아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부담되는 가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성복보다는 확실히 가격은 높습니다. 아, 그러겠죠. 뭐 맞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정장이나 예복은 원단에 따라서 100만 원대부터 다양한데요. 맞춤 양복이 다소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셔츠 한 장 정도 맞춰보시는 것도 아 완전 좋아요. 그렇죠. 진짜 강추요. 셔츠 맞추는 거. 맞춰야 돼요.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요. 이제 아래쪽 단추 2개가 헐거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네. 네. 덧대야지 우리 정 기자님. 아. 여기 또 워터파크 개장할 때 이쪽에 방수천을 좀 대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 고어텍스 정도를 입혀야. 고어텍스. 오로지 양복 사랑 하나로 온갖 풍파를 견디며 한국판 킹스맨의 품격을 지켜온 이곳. 102년 역사를 담은 맞춤 양복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양복의 품격을 더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저기도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한 기자님 불러오겠습니다. 자, 한 기자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화동에 나와 있는 한 기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기자분들의 이 남성 패션에 관심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데로 저희가 모실 텐데 갑시다. 예. 자, 이쪽입니다. 라사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여기 진짜 정말 옛날 정겹다. 세월이 비켜가지고. 근데 저기 뭐 이렇게 문화생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잠깐만요. 예. 되게 등을 보니까 되게 혼난 것 같은데 최근에. 아유. 알아요 이 이발소 문화? 저는 사실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에서 여기 왔었어요. 아, 이 장소. 아, 여기? 바로 이 가게를?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좀 형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야 오히려 딘딘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올려야 돼. 그래, 모셔서. 싹 없앨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쪽 가운데로 좀. 이게가 몇 년도에 문을 연 건가요? 이거 연 거는 78년 됐어요. 78년이 됐어요. 1940년도에 시작한 이발사예요. 40년.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일대 이발사는 아니시겠네요? 아니죠. 내가 세 번째. 세 번째. 3대째.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걸 봐가지고. 이런 의자는 좀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한 40년 가만 된 겁니다. 주식회사 올림피아 거예요. 원래 예. 우리나라 최초로 이 고급 의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놀란 게 의자마다 재떨이 있는 거 알아요? 쇳돌이 여기 쇳돌이. 옛날에는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흡연이 안 되지 뭐.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자의 재떨이가. 이게 뭐냐면 얼굴 데피는 수건 끓이는 스팀기입니다. 스팀기. 와 저것도 아주 물건이다. 와.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 저거 수건 삶는 거 아니에요? 삶는 거. 그죠? 저거 뭔가요? 저 돈통인가요? 네, 금고예요, 보통이죠 금고. 금고. 이거 질적에 저걸 짠 거예요. 이 건물 질적에. 금고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고 열면 아무나 열면 돈 꺼내갈 수 있게 생겼는데? 그때 돌아가도 되죠. 장치기 안 해도 없는 거니까. 어머머. 네, 그때는 그만큼 믿은 세상이 됐어요. 서로 믿었으니까. 믿었어요. 금고라기보다는 저 돈통에 가까운. 돈통이죠, 돈통. 예. 그리고 저게 서울시 박물관으로 예약이 돼가지고 가져갈 거예요. 어머, 진짜요? 나 아, 그냥 근데 저렇게 놔도 되나요? 박물관에 갈 건데? 놔둬도 되지, 뭐고. 더 오래된 게 있는데, 그 요금표. 요금표요? 요금표, 화폐기관 하기 전 것이. 야, 그래도 이런 거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아 이게 저 지금 장 자체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옛날에 옷걸이 입는 맞아, 옷장이야. 그래. 옛날에. 손님들 외쪽으로 오는 옷장이야. 그래도 선생님 이걸 다 코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용 협정 4294년 2월 1일에 나온 근데 4294년이면 몇 년도예요? 서기로? 글쎄, 뭐, 한 61년인가 62년 정도 됐죠. 근데
메뉴들이 다 한문이고 옆에 아이롱. 네. 아이롱 드라이야. 드라이로 머리 요즘 드라이로 좀 하죠. 네. 근데 그때는 드라이가 구했었어. 그러면 손님들이 되게 환영하고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요 무대는 별도로 한다는 거는 기름값이죠. 기름값. 기름. 무슨 기름? 기름 포마드 바르고 포마드. 나 좀 포마드 바르고 고대 좀 해주쇼 이러다는 이제 머리만 쫙 다듬고 가려는 사람들 혼자 별도로 받는 거지. 재밌다. 완전 박물관 같아요. 선생님 딱 이렇게 두상만 봐도 아, 이 사람한테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넷 중에 스타일 순위를 좀 딱 보고 아 진짜 너 도라이야 좀 받아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라이가 필요해. 네, 막 이런 거. 그건 뭐 이쪽이 좀 도라이야 아니면 이 친구는 이 머리가 피 없는 머리야. 한숨을 어이구 나왔어. 짧고 길고 관계없이 그럼. 이거 쥐가 뜯어 먹은 거야. 이거 쥐가 뜯어 먹은 거야. 그럼. 그걸 도라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이 멋진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 기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저께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네. 손질을 우리 하나자님께서. 제가 그래요. 지난번에 면도 받았었거든요. 얼굴 제모를. 와 너무 진짜 한 3일 동안 얼굴에 광이 나 진짜. 아, 진짜? 네. 아 이마 털을 내군요. 아니 이거 하면 진짜 손톱을 얼굴 그려야 돼, 손톱. 하고 난 다음에 딱 얼굴 씻잖아요. 이렇게 그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엄청 나요. 윤기나 이거 하면. 이게 수염만 미는 게 아니라 볼에 있는 솜털까지 싹 묻혀주시네. 야, 근데 진짜 세밀하게 잘 밀린다. 진짜. 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진짜 알겠네. 정말 명인이시고 아, 이게 손놀림이 당당하죠. 장인이시고. 예. 기분 좋으면 손이라도 기분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따끔 스킨 들어갑니다. 스킨 딱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하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굉장히 따끔따끔한 딘딘이 얘기한 거 갑니다. 마무리. 연다고 나서 스킨을 바르게 되면 시원하잖아. 아빠 냄새 아빠 냄새. 봐봐. 우와. 잘생겼다. 혼미나입니다. 혼미나. 와 진짜 뭐가 되게 깨끗해. 깔끔하다 진짜.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너무 기분 좋은데? 싹 그냥.